안녕하십니까. 나눌 분 쪼갤석 분석 한자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토지제도에 관한 건데요. 오늘 공부할 그 단어는 바로 균전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단 균전제가 어떤 뜻인지 한 글자씩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글자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흑토자죠. 요거는 이제 그 균자인데 고르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한자가 결합돼서 교를균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땅이 고르다, 고르다는 건 평평하다 이런 뜻이죠. 높이가 높낮이가 같다 이런 뜻에서 뭐 같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땅이 고르고 평평하다, 그게 바로 교류꾼자의 뜻입니다. 자, 전이라는 건 뭘까요? 밭을 얘기하는 거죠. 밭, 여기 이제 땅을 얘기하겠죠. 경작할 수 있는 그 땅, 밭, 대표적으로 이제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밭의 모습을 이렇게 그 본따서 이렇게 만든 것이겠죠. 밭전.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제자인데요. 이 제자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칼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칼도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변이나 어떤 부수를 쓸 때는 음요수를 쓸 때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글자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또 요자는 또 두 개의 글자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자입니다. 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수건건자인데요. 어떤 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입니까? 소가죽으로 만든 천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천을 뭘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것을 우리가 마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래서 옷을 만들다 이런 뜻에서 어떤 제작하다 또는 이제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르다, 절제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억제하다 이런 뜻으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법을 우리가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도라는 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도자가 어떤 법을 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옷을 만들다 이런 뜻의 제가 어떤 제도라는 뜻으로 사용되니까 옷을 만들 제자를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요 제에다가 어, 옷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옷 의자가 있죠. 그래서 옷 의자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옷을 만들 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자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글자가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고 또 의미도 또 이렇게 또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제도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만들 수 있겠죠. 밭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러한 토지 분배 제도, 밭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러한 토지 제도, 이렇게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균전제가 시작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700년 전에 시작된 제도인데요. 옛날에는 토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재산이었기 때문에 토지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라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농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농민들한테 이렇게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전제는 일단 중앙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소유한다는 것은 일단 뭐 전체 토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하고 또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 분배해주고 사망하거나 아니면 70세가 되면 국가로 이렇게 반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이렇게 부병의 의무를 합니다. 부병이라는 게 이제 마을 부자인데요. 음, 마을 부자인데 이렇게 되죠. 줄부자죠. 예.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병사요, 병사자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그러한 제도인 부병제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군인으로서 일정한 복무 의무를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받아서 먹고 사는 대신에 이러한 의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병사가 동일한 병농일치 제도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는 일정 지역은 농민들이 지킨다. 그래서 균전 농민들이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군인으로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부에 또 세금을 부담할 수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조라고 하는데요. 이 조자는 이제 세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세라고 하죠. 조세 보면 여기 조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가 있죠. 예. 조세라는 걸 옛날에 화폐가 아니라 이렇게 쌀로 냈다. 이래서 조세는 바로 쌀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라는 것은 조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자라는 것도 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벼로 낸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둬들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로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조세다, 세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토지에서 쌀이 나오니까 토지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다 이런 뜻인데요. 쓸용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쓸용 이렇게 쓰는데요. 뭘 쓰죠? 그 토지를 분배해준 농민들의 어쨌든 노동력을 국가에서 쓰는 거죠. 뭐 성도 쌓고 여러 가지 국가의 어쨌든 토목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시행할 때 운하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토지를 지급해 줬으니까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라. 그래서 국가에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조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고를 조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자에다가 말씀문자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르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걷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뭘 걷죠? 뭘 걷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곡물이라고 하죠. 받치는 물건 이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호를 대상으로 해서 집을 호라래죠. 집을 호라고 하는데 호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산물, 어떤 비단이나 면포 그런 물건을 국가에다가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의무를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토지에 관한 거, 각각 개인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 또 집집마다 이렇게 특산물을 받는 세금. 그래서 조용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기존의 모든 토지의 소유자를 이렇게 토지를 부정하고 다 뺏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학자 유형원이 그런 제도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이라서 사실은 단지 말로만 그친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속뜻사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균전제 이렇게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요. 고를균, 밭전, 정할제, 제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제도 이런 뜻이겠죠. 중국 수나라 당나라 때 시행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 제도다. 그래서 균전법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자도 우리가 쉽게 단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자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로 결합된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도 한 글자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학교 한자 공부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굉장한 장점이 있겠죠. 자, 오늘은 균전제라는 토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